안녕하세요. 포스코 ICT에서 RPA 사업을 총괄하는 강신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융 분야 업무 자동화 현황과 이슈입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함께할 하나금융 TI의 신덕홍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 TI의 RPA를 담당하는 신덕홍 팀장입니다. 오늘 이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아무튼 RPA에 대한 저희 하나금융그룹의 계획한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PA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이 추진해왔던 RPA의 어떤 사례와 또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RPA 관련해서 시장에서 많은 이제 어젠다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올해 2년간을 두고 봤을 때 코로나를 빼고 얘기 드리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떤 외부 충격에 반응하는 심리 변화를 묘사한 그런 커브가 있습니다. 큐블러 로스 커브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에 대입해서 기업이나 조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사실 일종의 쇼크였죠. 이거 대체 뭐야? 이런 감정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어쩌란 얘기야?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프레션, 결국은 이제 뭐라 그럴까? 절망으로 내려가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형식으로 가면서 이거 같이 갈 수 있는 뭔가의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재택근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재택이 처음 시작됐을 때 집에서 뭐 하라는 얘기야? 뭐 이런 반응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재택근무 자체가 이렇게 해도 되네? 라는 인식들을 갖게 됐고요.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에 강요됐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변화였지만 점차 의도된 변화로 바뀌어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주 52시간 정책이 도입되면서 사실 산업계에서의 어떤 업무 자동화 또는 RPA에 대한 니즈는 상당히 높아지고 또 그 추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업무 자동화는 사실 금융 산업 분야가 전체를 견인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5대 금융사를 중심으로 18년부터 이미 도입이 시작됐고 현재는 확산 단계에 진입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사도 적극적으로 따라붙고 있는데요. 근데 각사가 처한 전략이나 또는 여건에 따라서 사별로 편차가 큰 걸로 보이고 있고요. 지방 금융사들도 이제 도입이 시작해서 확산에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조나 유통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글로벌 제조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견인되고 있고요. 대기업들은 1단계 도입이 완료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 중견사들은 사실 의진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여건들이 상당히 천차만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또 일부 사들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공이나 의료 분야는 사실 이 RPA 또 업무 자동화 도입에 있어서 가장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빠르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관망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체가 선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금융에 좁혀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찾다 보니까 머니투데이에서 정리한 자료가 굉장히 유익해 보여서 소개드립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조사한 내용은 국내 5대 금융그룹, 은행의 RPA 도입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46개가 도입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86개, 결국 6개월 동안 87%가 증가됐다라고 조사되는데요. 근데 현재가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1년 동안에 저희 추정으로는 100개 이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 1년 새 2배씩 증가를 한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확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급여 이체라든지 또는 담보 재평가 그리고 의심거래 보고 이런 과제들입니다. 사실 이런 과제는
단순하게 뭐 단위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기서 좀 더 고도화돼서 여러 개의 봇이 들어가서 뭔가의 아웃풋을 내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진화 발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OCR, 챗봇, RPA 또는 비전 이런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본격적인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신 그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2019년 자료인데요. AI 기술에 관련해서 표현한 그런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탑 레벨에는 이 오토ML이나 챗봇이나 딥러닝 같은 이 아주 이 AI의 요소 기술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 의미는 이 시장에서 관심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자, RPA는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19년에는 이미 글로벌 시각으로 봤을 때는 RPA는 하향 추세에 있었고요. 20년에는 이제 바닥을 이제 치고 서서히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하는 그런 초입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정형 업무에 대한 자동화는 빠르게 성숙되는 반면에 비정형 부분, 결국 이 부분은 이 아까 탑 레벨에 있던 AI랑 커플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다소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반증으로 가트너에서는 매년 이제 테크놀로지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하이프 사이클이 처음 소개됐고요. 그리고 올해 약간 다른 표현으로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를 살펴봤더니 다시 하이프 오토메이션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현재 단순한 업무 중심의 업무 자동화를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같은 디지털 여정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결국 디지털 레이버로 전환하는 건데요. 그 매개로서 왼쪽 축의 자동화, 그다음 수평 축의 지능화 두 가지를 활용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자동화는 지능화 대비해서 기술적인 안정성 또는 발전 속도가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정은 보시는 것처럼 좌편향된 커브를 그리면서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레이버를 완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해온 RPA의 현황과 또 계획에 대해서 하나금융 TI 신덕홍 팀장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 TI RPA셀의 신덕홍 팀장입니다. 저희 하나금융그룹은 업무 혁신을 통한 자동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룹사별로 실업무의 RPA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금융그룹의 RPA 도입 현황과 발전 방향, 고려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그룹의 RPA 도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RPA 과제 선정부터 개발까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레이버로 전환 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 3년이 넘는 동안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의 시범과제를 시작으로 금융투자증권, 카드, 생명, 저축은행, 자산신탁, 자산운용 등에서 30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470여 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하나금융그룹의 RPA를 통한 절감 시간은 약 180만 시간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하나금융 TI에서는 대사업으로 제비우리캐피탈의 RPA 사업을 금년 상반기 1차 프로젝트에 이어 현재 2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 방향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향후 RPA 기능 고도화 및 1인 1봇 도입 확산을 통해 필요에 따른 그룹사 업무의 자동화 구현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1인 1봇에 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효율성 검증을 위한 시범 사업의 시작으로 자동화 업무 요건 수령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여러 착오를 겪으면서 1단계가 시작되었죠.
구현 효과, 즉 ROI가 높은 과제 선정에 주안점을 두고 배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점 업무의 과제 발굴, 이외에도 추가적 과제 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전사 확산 정역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고도화 추진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수년 동안 진행되었던 내부 솔루션인 워라봇의 기능 고도화로 인해 워라봇의 상당 부분의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의 융합 기술을 내서 추진하고 있는 솔루션 중 AI OCR 모형 탑재 및 원천 기술 기반의 다양한 업무 적용성이 높은 일명 하나TI OCR이 있는데요. 특히 하나TI OCR은 비정형 문서의 판독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으로 금년도 하나은행 RPA 과제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고 사람이 쓴 필기체까지도 인식이 가능하며 높은 인식률을 바탕으로 워라봇과 협업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람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인지, 레코니션 자동화 도입으로 초자동화, 하이퍼 오토메이션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간 고민하였던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회사에서도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 부분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보안 정책과 인프라 부분에 많은 허들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보안 이슈의 문제와 물리적 보피시 공간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버든으로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 캡처 방지 제거부터 복과 복거래 간의 컴플라이언스 문제 해결 등으로 보안 정책에 막혀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둘압되는 경우가 있는 등 넘어야 할 벽이 분명히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프라도 허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물리적 PC를 보PC로 사용하였기에 늘어난 과제 수에 따라 물리 PC가 늘어남으로써 수용할 공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VDR을 활용하여 일부 해결되었지만 메모리 할당 문제, 객체 인식 속도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운영 환경에서의 테스트 문제, RPA 서버의 이중화 구성, 가상 인터넷 영역에서의 프로그램 설치 문제 등도 고려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하나금융T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의 클라우드 환경에 RPA 서버를 구축하여 통합 관리하는 RPA 센터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RPA 서버인 워크센터를 통합 관리하여 관계사 보세 어셋을 서버에 등록하여 스케줄을 관리하고 관리자 포탈에 그룹사별로 권한을 각각 부여하여 봇 자원, 활동 이력 모니터링 등을 관리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RPA 센터 운영 방안으로 세 가지 안을 고려했었습니다. 먼저 IT와 혁신 부서가 주관이 되는 관계사 전체 중앙 집중 방식입니다. 관계사별 RPA 운영센터를 한 곳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 그룹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청라 데이터 센터에서 그림에서 보신 것 같이 은행, 캐피탈, 카드, 금투 등 관계사 영역별로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장점으로는 전 관계사의 중앙 집중화로 관리 운영이 용이하고 RPA가 적용한 과제 중 공통 업무, 예를 들어서 그룹 포탈, 그룹 웹메일 그런 공통 업무 변경 시 적용이 용이함으로써 전사 RPA를 일관성 있게 확대 추진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고려 사항으로는 전체 과제 업무 담당자의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관계로 협의 및 원활한 소통이 상대적으로 힘들며 전 관계사 간 시스템 공간에 상면병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추진 시에는 관계사 간의 협의 및 동의 후 과금 정책이 선수립되어 계약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으로 혁신부서의 주관으로 하는 관계사별 집중 배치 방안입니다. 관계사별로 RPA를 추진하는 혁신부서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림처럼 을지로의 은행, 강남의 캐피탈, 여의도의 금투같이 각 관계사의 혁신부서에서 보PC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RPA 표준화 준수가 용이하다는 점, 일관성 있는 확대 추진이 용이하고 그리고 업무 담당자와 협의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발굴, 이슈나 자동화, 니즈 파악의 어려움, 특히 IT 주간 부서가 아니다 보니 아키텍처, 인프라 이슈 해결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안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현업부서 주관으로 관계사별 현업 분산 배치 방식이 있습니다.
관계사별 현업 부서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이죠. 본인의 업무이다 보니 이슈나 필요점 등의 명확성으로 설계 구현의 용이함과 업무 오너십에 따른 확산, 운영의 자율화가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IT 부서가 아니다 보니 시스템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대응이 상대적으로 힘들며 공통 업무 시스템 변경 시 공유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IT 지식의 한계가 있다 보니 실수로 인한 장애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금융티아에서는 RPA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수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으며 차후에 그룹 차원에서 용이한 관리 및 편리성, RPA 확산 및 기술 내재화에 주안점을 두어 운영 방식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망입니다. 다수의 직원이 이용 가능하며 쉽게 RPA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공통 실행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 이름하여 RPA 플랫폼을 전망해봤습니다. 기업 경영의 범용적인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를 앱 형태로 모듈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많은 영역에 RPA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앱스 리파지토리를 활용하는 것이죠. 솔루션 사용자가 본인의 앱을 등록하면 다른 사용자가 필요한 앱을 다운받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도큐멘트 어플리케이션 업무 중 최고로 치는 엑셀처럼 RPA 솔루션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다면 1인 1봇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질 거라 사료됩니다. 능숙하게 활용하는 개발자 이외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솔루션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 비서봇 차원의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업무 시간 단축 및 효율적 시간 운영을 가능하게 되고 RPA 업무가 지금처럼 전산부에 집중할 필요 없이 누구나 실업무에 쉽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업무의 자동화 혁신의 속도가 지금보다 더욱 빨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하고 플렉시블한 기능들을 솔루션에 부여한다 해도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솔루션의 수많은 펑션과 이벤트를 편리하게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업무가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무쌍한, 즉 정형화나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교육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의 단계는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1단계로 RPA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한 기초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RPA 개념, 기능, 기초 사용법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동영상 교육 또는 비대면 회의 채널을 활용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하나금융그룹의 DT 유니버시티에서 현재 내부 관계사 직원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월 1회 주기적인 교육 시행입니다. 개발 방법론이나 활용법, 비즈니스 시나리오 부분의 실습 부분 등 기초교육보다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포스과 시대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비대면 회의 채널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실전 워크숍입니다. 2단계는 코로나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RPA 적용 과제 선정과 개발 사전 작업 협의 및 진행, 이슈 해결 방안 등 여러 부분을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현업과 개발자가 팀을 이루며 실제 결과물을 도출하여 팀 간 경쟁하는 부분으로 부가적으로 팀별 시상도 겸할 수 있죠. 또한 다른 팀들의 과제 수행 부분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이나 차이점을 학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하나금융그룹 RPA 현황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RPA 시스템을 도입 구축하여 중앙 집중식 관리 체계로 운영되었던 지난 몇 해 동안을 발판 삼아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업무 프로세스에 RPA를 도우미로 활용하여 실제 업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면 초자동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구현은 우리에게로 점점 다가올 거라 확신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금융그룹의 RPA 도입 현황과 또 발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준비한 내용은 이제 RPA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도 있고 또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추려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RPA는 저희가 판단컨대는 일종의 스타터, 시작점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역할로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가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86%의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의 RPA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또 87%의 이 회사들은 이 RPA를 운영하는데 오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만이 예정된 일정 안에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 RPA가 많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완성도나 또 안정성에서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시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란은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언론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RPA는 금융권에서 불이 붙는다라고 표현하지만 논란도 점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이제 현장에서 많은 고객분들의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RPA 도입의 경제학입니다. 기존 SI 시스템 대비해가지고 RPA를 도입했을 때 과연 이게 나은 선택이야?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전에 RPA로만 얘기되는 게 최근에는 1인 1봇, RDA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그 구분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PA의 경제학입니다. 뭐 이미 RPA 장점 많이 알고 계신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응 속도,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 그리고 페이백 피리어드, 리퀴디티 이런 측면에서 RPA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 코스트 측면에서는 사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고정비 측면에서는 RPA가 기존의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방식 대비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비 측면에서는 이 RPA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서브스크립션 베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불리함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운영에 들어갔을 때 기존의 SI 시스템 대비해서 다소 불리하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SI 시스템 같은 경우 초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실제 운영에 들어갔을 땐 SM 조직이 따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나 또는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SM 조직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RPA는 아주 마이너한 걸 제외하고 프로세스가 바뀌거나 또는 과제가 바뀌었을 때 새로 구축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비용 상승을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PA는 기존 백엔드 시스템 변경 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 또는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브리징 또는 API 통합 그리고 넌 시스템 분야까지의 확장이 가능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제 SI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그리고 혁신하는 그런 부수적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비해서 RPA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메인터넌스 에러라든지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진짜 비용 절감되는 거 맞아? 라는 그런 의문들도 항상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방향은 이 SI 시스템과 RPA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그리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RPA와 RDA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RPA라는 뭉뚱그려진 하나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기술이 점점 발전되면서 RDA와 그리고 RPA 플러스라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두 축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용에 있어서는 싱글봇 또는 멀티봇이 투입돼서 자동화하는 한 축이 있고요. 다른 한 축은 개인 비서봇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멀티봇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이 복수의 봇이 투입되면서 봇과 봇 간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 업무 자체는 아예 개입을 하지 않고 완전 자동화시키는 부분을 지향하고 있고요. 개인 비서봇의 경우에는 사실 봇에 대한 가동률
활용도 또 그 현업에 대한 교육 육성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돼서 비용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리와 개발 측면인데요. 대개는 이제 전사 COE 또는 공통조직을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RDA로 가면서는 이제 1인 1봇 개념이 부각되는데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병행돼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건 전사 공통, 어떤 건 이제 개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갑자기 1인 1봇을 하는 건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중간 단계로 어떤 시민 개발자 또는 슈퍼 유저들을 육성해서 1조직 1봇 같은 형태를 먼저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동화 영역의 확장입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OCR이나 챗봇 같이 상용화된 솔루션, 즉 레디메이드된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파이썬이나 R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커스텀으로 개발하는 AI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RPA 과제가 나오고 그리고 자동화가 되고 운영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전통적인 이제 RPA 개념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프로세스의 횡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쭉 연계가 되고요. 중간에 인간의 어떤 의사결정 또는 관여가 필요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AI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됨으로써 전체가 언맨드화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작은 범위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솔루션이나 특정 플랫폼에 바인딩되지 않고 유연하게 접근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AI나 뭐 이런 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업의 니즈와는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IT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핵심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OCR이나 챗봇 같은 레디메이드 애플리케이션이 꽃입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핵심에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연계, 그러니까 인터프로세스 커넥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종 프로세스의 연계입니다. 저희 워라봇과 카카오웍이라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출시한 이 업무 플랫폼은 제휴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라봇에서 작업된 이 업무 결과가 카카오웍에 이 알림 형태로 되게 됩니다. 카카오웍은 모바일에서 작동하고요. 이 알림의 내용이 뭐 그 다음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승인 여부를 묻게 되고요. 여기서 승인을 하게 되면 다시 레가시 시스템인 SAP, ERP로 넘어가서 그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종 플랫폼 위에서 각각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하지만은 전체 업무는 마치 하나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계되는 모습, 이게 우리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추진하는 큰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파이썬을 활용한 IPA,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죠. 구현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금융권에서는 이 특별한 사례를 좀 찾기 어려워서 저희 포스코 그룹에서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포스코에서는 이제 제철소의 엔지니어들한테 RPA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이 근데 파이썬의 전문가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RPA로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전체를 완전히 자동화시킨 그런 몇몇 사례들이 있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제품이다, 제철소에서 제품이다 그러면 이 강판인데요. 그 표면 품질을 검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표면 결함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RPA가 자동으로 다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그거를 육안으로 보고 어떤 게 가다, 어떤 게 부다라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파이썬을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자동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모아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죄송합니다. 작업을 해서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전체 A부터 Z까지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사례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CR이나 챗봇 같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이제 부상하는 그런 솔루션 도입 이전에 현재 있는 RPA를 가지고 챗봇으로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서식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서식을 선택해서 업무를 함으로써 이제 오류로 결과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요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 RPA를 챗봇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라봇에게 이 사내에서 쓰는 메신저 계정을 부여를 했고요. 그 이름이 서양식입니다. 서식 양식의 준말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서식 업무나 양식 업무를 필요로 할 때 이 메신저에서 서양식을 콜을 하면 이 메신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식의 리스트를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양식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 워라봇은 다시 그 양식을 첨부해가지고 메일로 그 담당자에게 쏴주게 됩니다. 결국 이 워라봇이 이 챗봇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사례를 소개드린 이유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담당자 또는 RPA를 운영하는 분들의 많은 이 고민이 묻어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해서 소개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또 다른 추세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하다 보면 그 안에는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다 라고 하면 백화점의 각 층별로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는데요. 어떤 브랜드가 입점했냐에 따라서 그 백화점의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들, 유통 브랜드들의 이 트랜잭션 정보 또는 인포메이션 모든 정보를 게더링하는 그런 업무를 자동화시켜 놓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별 외부의 레프테이션을 또 크롤링 기법 등을 활용해 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두 정보를 합쳐 가지고 애널리틱스를 돌리게 되고요. 그 결과로서 최적의 브랜드를 추천해서 지속적으로 최대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통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금융도 유사한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과하다, 과유불급이다라고 얘기하지요. not too much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CR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OCR의 인식 정확도를 99.99%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인식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피인식물의 유형, 이게 문자냐, 이미지냐, 양식이냐, 수기냐 따라 큰 차이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인식률 통계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무 유형에 따라서 적합한 솔루션을 선정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하고자 하는 바에 맞는 솔루션을 선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 장입니다. 워라봇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워라봇은 저희 포스코 ICT가 개발한 AWORKS RPA 솔루션의 금융 브랜드입니다. 이 워라봇은 개발 초기서부터 하나금융그룹과 저희 포스코 ICT가 손잡고 같이 개발했고요. 그래서 하나금융그룹에서 현장의 요구사항, 금융의 필수 요구사항들 계속적으로 제공해 왔고 또 검증도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2 버전까지 와 있고요. 앞으로 3.0, 4.0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덕분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금융그룹의 많은 이 1등 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유통 또는 공공의 많은 국내 최고의 기업들과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기회를 주신
많은 우리 파트너사 또는 고객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